현장에서 발견된 손톱에 강세란 씨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드디어 강세란이 지긋지긋한 악행의 꼬리를 밟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세 번째 결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오늘도 정말 답답한 상황으로 사건이 흘러갈 뻔했습니다. 경찰이 들고 왔던 손수건은 다정이의 손수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백상철이 들고 나갔다가 신덕수가 쓰러진 현장에 흘렸던 건데요. 거기서 손수건을 흘릴 일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은 그걸 가지고 다정이를 의심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 이 손수건이 떨어져 있어서요. 정다정 씨 손수건 맞습니까? 네, 제 손수건이 맞긴 한데 그게 왜 거기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집에 갔을 때 흘렸나? 경찰은 신덕수의 사망 추정 시각에 다정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봤는데요. 이런 경우 당연히 다정이한테는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경찰이 말하는 게 자꾸 다정이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예요. 저는 딸이고요. 그냥 참고인 조사차 묻는 거니 대답해 주시죠. 경찰의 무능함에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는데요. 지금 진짜 범인이 누군지 추적해도 모자랄 시간에 다정이를 불러다가 의심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삽질을 하는 사이에 백상철과 강세라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는데요. 세란아, 큰일 났어. 현장에 내가 손수건을 흘렸나봐. 경찰이 찾아와서 다정이를 경찰에 데리고 갔어. 그걸 어떡하다가 떨어뜨려. 내가 떨어뜨리고 싶어서 그랬겠냐? 이제 우리 정체가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아니, 우리 짓이 아니지. 네가 한 짓이잖아. 백상철, 지금 당신 때문에 들키게 된 상황인데 발뺌할 생각이니? 어쨌든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걸 잊지 마. 강세라는 손수건에 대해서는 딱 잡아 떼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에 간 일이 없는 걸로 하라고 단도를 쳤습니다. 하지만 강세란은 백상철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었죠. 강세란이 남겨놓은 증거는 더 확실한 증거였잖아요. 이것들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신고도 안 하고 도망친 주제에 뭘 이렇게 하나씩 빠뜨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세란의 손톱 중에 하나가 신덕수가 쓰러진 장소의 낙엽 위에 고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손톱은 강세란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손수건은 백상철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설마 그게 거기에서 떨어진 건가? 그럼 내가 신덕수를 죽였다는 게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잖아. 이어지는 예고편에 경찰이 강세란을 찾아와서 조사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손수건도 그게 다정이 것이라고 해서 다정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다정이가 범인인 것처럼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손수건에는 확실한 증거가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백상철이 손수건을 들고 나가는 장면을 보면 한 마리가 빨래를 개켜놓고 있었거든요. 엄마, 손수건 없어? 이 여자 이제 나는 아주 신경도 안 쓰네? 이거라도 넣고 가. 방금 빨아놓은 거니까. 백상철은 그렇게 다정이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회사에 출근한 거였습니다. 이미 빨아놓은 손수건이었기 때문에 손수건에는 다정이의 유전자가 전혀 묻어있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손수건을 증거물 봉투에 잘 넣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손수건에 남아있는 흔적은 백상철의 것이 유일했습니다. 백상철 씨, 경찰입니다. 잠시 서에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손수건에서 백상철 씨 당신의 유전자만 발견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겁에 질린 백상철은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강세란 그 여자가 범인이라고요. 강세란이 신덕수를 밀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예요. 백상철의 말에 무능한 경찰도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전부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강세란의 손톱이 낙엽 사이에 떨어져 있어서 발견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학 수사를 하는 경찰이라면 그런 작은 증거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손톱을 발견만 할 수 있다면 거기에 강세란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는 건 문제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또 이상한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 결혼은 잘 나가다가 중간중간 이상한 전개로 끌고 가는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신덕수가 죽는 것도 정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덕수가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몰래 살아있다고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강세란이 신덕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강세란이 돌을 휘둘렀다는 게 차라리 나았지, 그냥 다리를 붙잡았는데 신덕수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져버린 건 정말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전개였잖아요.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강세란의 손톱까지도 그런 식으로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운데요. 거기서 발견되지 못하고 낙엽과 함께 휩쓸려서 사라져버리는 식으로 나온다면 신덕수의 죽음을 밝혀내는 게 또다시 미궁속으로 빠지고 말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든 손톱을 발견해서 나중에 강세란이 경찰을 매수하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강세란도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최영식한테 돈을 뜯기고 있었잖아요. 최영식의 존재는 강세란에게 엄청난 약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 돈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예고편을 보니 왕유한이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요. 최영식 씨, 왜 자꾸 저를 피하시는 거죠?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난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어. 최영식은 왕유한의 예상대로 딱 잡아떼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왕유한은 미리 녹음해둔 강세란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왕유한이 최영식을 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윤보배와 강세란이 있었잖아요. 윤보배는 최영식을 사채업자로 알고 있었고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강세란한테 돈을 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강세란이 여전히 천혜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걸로 속고 있었는데요. 강세란은 상황을 모면하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직원들과 면담을 한 결과 최영식 씨가 단독 범행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 창고문을 잠그는 무리수를 둔 게 아닐까요? 왕유한은 강세란의 거짓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최영식을 낚을 아주 중요한 단서를 잡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왕유한은 강세란이 언제 거짓말을 할지 몰라서 강세란과 만날 때마다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영식한테 강세란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강세란은 이번 일을 최영식의 단독 범행으로 몰 요량이었잖아요. 잘 들어요, 최영식 씨.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당신이 창고문을 닫은 범인으로 뒤집어 쓰고 나랑 다정씨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로 잡혀 들어갈 거야. 강세란 인연이 감히 나를 물먹이려고 해? 흥분하지 말고 나한테 붙으시죠. 저한테 붙으면 제가 섭섭지 않게 대우해드리겠습니다. 왕유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돈가방을 열었는데요. 왕유한이 열어준 돈가방에는 5만원권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최영식을 섭외한 왕유한이 드디어 강세란의 거짓말을 몽땅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루빨리 통쾌한 스토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